저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최고위원님,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핵심 당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남 고흥에서 오늘 10시차로 인천 터미널에 내려가지고 인천 터미널에서 여기까지 택시로 64,000원 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통장 한 12만 원 들었습니다. 여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비 제가 정동영 대표님 당대표 선거 때 고흥에서 제가 생일상을 우리 정보미 우리 여성 부위원장님과 같이 차려드렸습니다. 그 보답으로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세워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목소리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하는 것이 편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초 화요일 날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고흥경찰서로부터 핸드폰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당해가지고 핸드폰을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무장해제가 된 상태에서 어제 오후 5시에 오늘 이 사실을 와서 사례 발표를 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참 정신없이 오늘도 어떻게 올라온지를 모르게 올라왔습니다. 좀 더 대한민국에 내로라 하신 분들이 다 모이셨는데 저는 뭐 강의 전문가도 아니고 처음 이런 자리에 서니까 정말 두렵기도 하고 떨립니다. 부족하고 미흡하더라도 기쁘게 또 귀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보험 사례라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남 고흥에서 태어나서 만 18세에 공직에 입문해서 42년간 만 60세 되도록까지 42년간 공직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국제라이언스에서의 3호 기술입지부 전남 동부지구가 되었습니다. 부총재로 공사하고 있다가 황교안 국회의원에게 눈에 띄어서 2017년 8월 1일 5급 비서관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역구는 고흥, 보성, 장흥, 강신을 관할하는 농어촌 지역구입니다. 제가 입사할 당시에는 보성에가 메인 사무실이 있고 고흥에는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 의원님한테 지시받는 것은 사무실을 한번 구해보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중앙에서는 지원도 없고 저보고 알아서 한번 구해보라고 해서 찾아보는데 마땅히 구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9일날 치렀던 대통령 선거 때 썼던 사무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봤더니 5월달까지는 월세가 정리가 되고 6월, 7월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정말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정말 전전 폐허 뒤에 그런 잔해가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걸 정리를 하고 그때 당시 김성남 간사하고 저하고 정리했습니다. 제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사무실을 간단히 정리하고 팩스 워드 프린트 공고 프린트한 거 그런 거 간단히 구입해가지고 작년 8월 1일부터 비서관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뛰는 듯한 그런 찜통 더위 속에서 8월 1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번 조직을 한번 추스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2016년 4월 13일인가요? 20대 국회의원 총선 때 그 읍면 조직을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당의 그 상임 고문이라고 하는 신모씨 그 젊은 친구가 전부 다 조직을 이렇게 자기 젊은 조직으로 바꿔놔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따라 올라와야 되는데 개판 5분 전이었습니다. 이게 당 조직도 아니고 이게 정당 조직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시급하게 생각한 것이 읍면 협의회장, 읍면 책임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읍면 협의회를 빨리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당시 우리 당에는 송기근이라고 하는 출중한 군수 후보자가 있었고 정순열이라고 하는 또 훌륭한 도의원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남부는 정순열 도의원, 북부는 송기근 군수후보, 그리고 당의 고문님들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읍면 협의회장 추천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9월 초인가 16개 저희 면이 16개 면입니다. 14개 면만 오롯이 읍면 협의회를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 고흥은 특정한 사람 이름을 거기에서 죄송합니다만 박모 씨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삼선 군수 출신이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군수가 폭군입니다. 폭군. 선정을 베풀어야 되는데 농민관으로서 정말로 지역 사람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협의회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추천은 받고 저하고 읍면에 다니면서 협의회장 대상자들한테 좀 맡아달라고 사정했습니다. 뒤에서 조용히 도와줄 테니까 협의회장은 좀 안 맡았으면 좋겠다. 사정해서 16개 읍면 중에서 14개면 읍면 협의회장을 오롯이 임명을 해가지고 9월 첫 지역 협의회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위원회는 매주 토요일 4개군 돌아가면서 매주 토요일 아침 6시에 산악회가 있고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에 또 지역 협의회가 있습니다. 의원님 주재하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매주 첫째 주 토요일은 6시에는 산악회, 또 마지막 주 고흥 같은 마지막 주 금요일이 또 지역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때 14개면 읍면 협의회장 임명장을 두고 첫 걸음마를 띄웠습니다. 읍면 협의회장들이 그때 와가지고 임명장을 받고 절대 자기가 어느 면 협의회장이다 이렇게 신분을 노출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사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상대편 더불어민주당 내지는 박모 군수 조직에서 공갈, 협박, 회유를 해가지고 지역 협의장을 못 맡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참 눈치 보면서 읍면 협의회를 오롯이 구성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의원님께서 그때 당시는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 고흥의 당원을 5,000명을 확보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그 당원을 확인해 보니까 명부상으로는 427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장흥 강진은 장흥이 3,000명, 강진은 한 4,000명 되는데 고흥은 당원이 427명 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국민당 때 그 대표 선거인가 할 때인데 장흥 강진은 후보자들이 찾아가는데 고흥은 427명밖에 안 되니까 고흥은 제일 큰데 아무도 오지 않더라고요. 427명인데 의원님이 연말까지 5,000명 당원을 확보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상금을 걸었습니다. 4개군 1등을 하면은 목표 대비 1등을 하면은 300만원, 2등 군에는 250만원, 3등 군에는 200만원 이렇게 시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구 대비해서 유권자 대비해서 저희도 유권자가 한 6만 됩니다. 유권자 대비해서 5,000명 읍면별로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읍면 협의장들한테 목표를 정해주고 입당원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10월 말에 2,000명, 11월 말에 3,000명, 12월 말에 6,500명 당원을 확보했습니다. 6,500명 중에 1,000명은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아이고,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저보고 지역에서는 저렇게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공직자 출신이 돼가지고 고흥에는 지금 20대 아닙니까? 1대부터 19대까지는 항상 고흥 출신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었습니다. 20대 국회만 장흥강이 이렇게 합해지면서 국회의원이 인구가 가장 적은 고흥 인구가 7만인데
3만 1,100개 안 되는 강진의 국회의원을 뺏겨가지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문 후보가 고흥 출신 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군수 나왔다 이럴 정도로 선거 공약이 될 정도로 지역감정이 심하고 이 국민의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역 정서는 민주당인데 이 국민의당을 하니까 저를 사람같이 안 봤습니다. 정말 참 이상한 눈초리를 받아가면서 내가 입당원서 천장을 받았을 때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박수. 6,500명 당원을 확보해가지고 4개구에서 1등을 했습니다. 연말에 의원님한테 300만 원 받을 그 부품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것도 비공짜 공약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11월 달부터 1월 말까지 우리 당 국민의당은 분당 열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1등 했다고 하는 그 기쁨, 전국에서 1등 했다고 하는 그 기쁨, 그것도 잠시 순간뿐이었습니다. 떨리고 달리고 죽지 않는 살이고 참 열심히 입당원서를 받았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2018년 2월 5일 43명 가장 큰 대형 버스를 동원해서 민주평화당 창당대회를 우리 당원들 모시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창당대회 마치고 내려가면서 참 허탈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6,500명 당원을 그 짧은 기간에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받았는데 탈당을 시키고 다시 입당을 시켜야 되겠다. 탈당 입당 전혀 잠이 안 왔습니다. 괜히 이렇게 의원님 시키들 해가지고 이 사람을 탈당을 시키고 또 다시 입당을 받으려고 이게 말이 저는 이따 이야기 안 합니다만은 저는 보훈군청에서 실과장을 4개 실과장을 하고 읍면장을 5개 읍면장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정동영 대표님 아버님도 면장님을 하신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장을 저는 5군데나 했습니다. 제가 군청에서 과장으로 있을 때 저 폭군 군수가 부당한 짓을 하도 많이 내려서 행정과장이 그때 당시 제 친구였습니다. 친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신 고향의 면장으로 좀 보내달라. 내 부모님 살아계실 동안에 내가 면장이라고 연사무소 회의실에 사진 하나 걸어놓고 온다면 그게 부모님에 대한 효도다. 그러니 나는 실과장이 안 맞다. 면장으로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면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5개면 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이름 강영수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 지역에 가면 강면장, 면장님 그럽니다. 저희 이름이 없어졌습니다. 저 면장입니다. 이 지역에 제일 큰 어른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과장, 읍면장, 눈치 보고 밑에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런 제가 사무관 생활을 11년을 했었는데 요 국민의당 들어와가지고 날마다 사정만 할 거예요. 정말로 이거 못해 볼 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6,500명 무슨 날아가고 있습니까? 그건 미치고 환장할 일이었어요. 그러고 고민하는 중에 2월 23일 날인가 2월달 지역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의원님이 내려오셔가지고 6,500명 전원 탈당시키고 다시 탈당시키고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의원님을 보좌하는 보좌 직원으로서 그걸 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걸 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고민 많이 했습니다. 도저히 입당원서 받았던 사람한테 가서 탈당원서 써주라고 막 이야기를 해서
탈당원서 소지라는 건 포기하고 입당원서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황종 의원님은 어쩔 때 보면은 보험회사 소장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영업직이다. 영업직은 실적으로 말한다. 탈당 입당시켜라. 옳소.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탈당 작업은 포기하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를 활용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당원서를 많이 받아오면 공천 줄게. 입당원서 많이 받아오면은 같은 지역구에 두 사람, 세 사람 공천 신청하잖아요. 가원을 줄게. 가나, 다. 세 명이면 가나, 다잖아요. 1선거구 가나, 다. 입당원서 많이 받아온 사람 순서대로 1가, 2나. 이렇게 할게. 우리 4번이 어디구나. 예, 4번. 죄송합니다. 매일매일 개인별 실적을 사무실에 걸어놓고 경쟁을 시켰습니다. 신생정당이고 당의 인기는 높지만은 출마자를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부터 솔선수범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 국민당 때 1000명 받았기 때문에 저 혼자 속으로 1000명은 내가 솔선해서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저 기억으로는 3월 15일 전인데 저희 민주평화당 지지도는 0.3% 정도였습니다. 입당원서를 들고 공시장에 들려서 한 장씩 나눠주면서 써달라고 했더니 민주평화당이요? 그런 당이 있었냐고. 내년에 꼭 없어질 당. 그러면서 써주지 않더라고요. 할 수 없이 기존 당원을 찾아갔습니다. 기존 국민의당 당원한테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더니 바른미래당에서 보내는 문자 때문에 우리 하고 난 다음에 또 바른미래당에서 창당 작업하고 뭐 대표 뽑고 뭐 이러면서 6,500명한테 계속 문자가 가니까 그분들한테 가서 평화민주당 입당원서를 좀 써달라고 그랬더니 바른미래당 탈당시켜달라고 거꾸로 사정을 했습니다. 죽게 하면 살기로 받아놓은 6,500명 입당원서가 부메랑으로 저한테 돌아왔습니다. 저는 사면 초과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의원님하고 인연을 맺어서 몇 개월 했는데 못하겠다고 손을 들 수도 없고 이거 하자니 이게 참 앞이 캄캄하고 딱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기존 당원한테 가서 해주라니까 안 해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만나면 이제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모착을 당하고 또 이렇게 제가 믿었던 사람인데 안 해주니까 그 사람이 미워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기집합을 지라고 지금 개새끼.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 가게가 미워지는 거예요. 저 자식은 나가면 해준 법인데 안 해주니까 괜히 사람이 미워지고 그 가게가 미워지고 절대 가지 말라고. 제가 나쁜 놈이 되더라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저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아니 정당원이 뭐라고 내 사람까지 이렇게 변해진가 참 기가 찼습니다. 바른미래당에 탈당서를 내면은 탈당을 안 시켜줍니다. 바른미래당 통당에까지도 엊그제까지 한 10%였습니다. 근데 탈당서를 이렇게 팩스로 보내면 하도 탈당서가 많이 보내니까 통당 보내지 말아래. 바른미래당 보내지 말라고. 그래서 못 해놨다가 그 다음에 소포로 이렇게 바른미래당 통당에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절대 탈당 안 시켜요. 우리 그 지방선거 후보자들 그 사람들은 탈당 증명서를 해주더만요. 그 외에 일반 당원들은 탈당을 안 시켜줘요. 탈당을 안 시켜주고 우리 당은
입당원서를 도방에 보내면 아직 시스템이 아직 안 돼가지고 도방에 뭐 사무처에 뭐 처장이 있습니까? 차장이 있습니까? 간사가 있습니까? 지금은 차장, 간사 계십니다. 22시부에서 다 들어오면 간사 혼자서 그럼 다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도 입당원서를 받았고 오면은 간사가 그걸 입력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받았고 왔는데 어제 받았고 온 사람 걸 또 받았고 오면 그것이 중복이 돼가지고 제가 오늘 받았고 온 것이 무심이 돼버립니다. 나는 애써서 받았고 왔는데 가서 보면 다른 사람이 받았고 오는 것이 먼저 입력이 돼버리면 오늘 제가 갖고 온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 휴지조각이 되는 거죠. 탈당도 안 시켜줘. 입당 그거 숫자도 안 올라가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그렇다고 또 가만히 또 멈춰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A4 용지에다가 친척들 이름, 친구들 이름, 저 아는 사람들 그리고 기타 4가지로 분류해서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용기를 내가지고 옛날에 민주당만 있을 때는 새누리 한나라당 찍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민주당 찍었지 않냐. 대한정당 우리 민주평화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낙연 국무총리도 있고 장관도 있고 검찰총장 뭐 다 우리한테 준 것이다. 민주평화당의 그 중요한 그걸 내가 설파하고 다녔습니다. 저보고 예수 믿으시오 하고 다니는 미친놈처럼 제가 민주평화당 하고 다녔습니다. 좀 면접까지 시험과정까지 한 사람 저는 미친놈이라고 하고 저는 그렇게까지 했는데 우리 정동영 대표님 상 하나도 안 줬대다. 상 주셨습니까? 모든 오만한 사람들이 입당원서만 보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해가지고 입당원서를 받을까? 상가 시장을 돌면서 입당원서를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입당원서 다 써놓고 주민등 뒷번호를 안 쓰려고 해요. 뭐 개인정보 보호법 이래가지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안 됩니다. 주로 공략 대상이 이제 나이 드신 할머니들 맨마다예요. 어떤 사람은 주민등 뒷번호까지 쓰라고 하면 거기서 받아가지고 이래가지고 꼴꼴하고 내버립니다. 참 눈물 났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미어지고 이렇게까지 꼭 살아야 되는가? 아들님도 상하고 눈물이 삐고 돌았습니다. 왠지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몰랐습니다. 그래도 참고 견뎠습니다. 개인적으로 천장을 받으려면 그 정도는 참아야겠습니다. 어느 날인가 젊은 사람들한테 내가 당하고 나서 82살 먹은 저희 작은 어머니를 모시고 반대 경로당을 돌았습니다. 비가 하루 종일 내렸습니다. 그 비를 맞고 작은 어머니는 감기가 걸려서 2주일 동안 들어누웠습니다. 그러고도 저는 또 뛰고 또 뛰었습니다. 어느 날 붕어빵 파는 젊은 사람 그 붕어빵집에 가서 거기 앉아가지고 빵집에 빵 사러 오는 사람들한테도 제가 입당원서 한 장만 써드리고 다녔습니다. 또 어떤 날은 병원을 찾아가서 병원장한테 말씀드리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한테 어디에 사시냐고 차가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교통이 좋지 않는 그런 곳에 사시는 분들은 제가 집에까지 태워다주고 입당원서를 받았습니다. 우리 황조 의원님은 내려오시면 안지나서나 자나깨나 입당원서입니다. 우리 사회본 상근자들 입당원서 썼다고 해갖고 다 우리 편이 아닌데 왜 우리 의원님은 입당원서 저랑은 모르겠다고. 우리들끼리 불평이 많습니다. 제가 또 나이도 있고 제가 또 가장 직급이 높고 그러니까 사회본 상근자들이 의원님한테 이야기 좀 해주라고 합니다. 너무한다고. 의원님이 너무 우리를 심하게 이렇게 참 뭐 힘도 아니고
그때 당시 170만 원인가 주면서 한 500만 원어치를 뺏은 것 같아요. 의원님 말씀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받지 말고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20장, 30장씩 나눠주면서 입당원서를 부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A4 용지에다가 아는 분들을 적어서 찾아가서 20장, 30장 나눠주고 부탁드렸습니다. 모두 32분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4월 30일 날 350명의 입당원서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들어오고 저도 열심히 뛰어서 결국에는 저 개인적으로 민주평화당 당원 780명을 제가 받았습니다. 군 전체적으로는 읍면협의회장 후보자단을 올리고 달리고 아울러서 저 올라오기 전까지 7,070명을 확보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국에서 오신 지역위원장님도 계실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780장도 안 되는 당원을 갖고 있는 지역위원장님도 계실 겁니다. 미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의원님은 시시때때로 목표를 줬습니다. 공격 목표를 줬습니다. 이걸 물으라고 하는 건 나는 물었습니다. 나는 똥개가 됐습니다. 오, 파이팅! 그러다음으로 좋은 이야기만 입당원서 이렇게 나눠주고 입당원서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당 기초원 후보자하고 싸웠습니다. 자기가 부탁해라는데 나가 그걸 걷어가 부탁해라는데 실장님 그럴 수가 있냐고. 근데 각자 다 이렇게 실적을 우리는 이렇게 당 사무실에다가 개인별로 이렇게 입당 실적을 누구 몇 장 해가지고 해놓습니다. 아, 보험회사입니다. 우리 한정호님 없을 때 저거 이 보험회사 소장한다고. 일로 맞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황정호님 안 지나서나 입당원서 저는 그렇게 해서 이루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국민의당 때 금년 1월 달에 저희들은 의정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4개군. 저희 보성하고 보험은 선거구가 처음으로 이렇게 편입이 됐기 때문에 16개 면을 돌아다니면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의원님 내일은 뭐 분약, 내일은 금산 이러면은 아무리 적어도 100명 이상은 동원해야 됩니다. 연사무소 회의실이고 농협 2층 회의실이고 저 아는 사람들한테 형님 동생 그럼 나와주라고 참 피눈물 나는 1월달을 보냈습니다. 2월달 되니까 6,500장 국민의당 입당원서 하늘로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고 또다시 입당원서 받으라고. 너무하십니다 우리 의원님. 제가 보면은 일밖에 모릅니다. 앉으면 뭐라고 쓰고 있습니다. 공부합니다. 정말 부지런하고 머릿속에 국민밖에 없더라고요. 저렇게 유능하고 인간미 넘치는 국회의원이 있을까.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금년 구정 때 농협 군지부장으로 하여금 사회공헌사업이라 해가지고 구정 추석 때 되면 구류독기를 합니다. 저도 행정에 있을 때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우리 당 후보자들한테 공은 노인인과 많기 때문에 노인 요양시설 그 다음에 각 읍면 경로당 이런 데를 두 군데서 추천해 주라 해가지고 농협에 추천해줬고 농협에서 확정이 됐다고 연락해 주라 해서 우리 당 후보자한테 연락해서 그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필요한 물건 한 군데당 20만원에서 30만원씩 갔습니다. 그것을
민주당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제3자 기부행위 제한에 걸려가지고 지금 무장 해제된 상태입니다. 이거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아는 분들한테 20장, 30장에서 나오고 이제 시간 나면 사무실에 전화합니다. 그리고 나 개인적으로 전화합니다. 형님, 동생, 어저께 나 30장, 20장 준 거 어떻게 못하고 있는가? 얼른 갖다 주고 안 들어오면 계속 제가 동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채권 장사처럼 뭐 채권자도 아니면서 부탁해놓고 그거 안 들어오면 제가 동료를 했습니다. 평소 안면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는 장사 미처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정할 데가 없습니다. 국민의당 때 천장 이번에 780장 제가 상근자들을 뽑아서 이렇게 써보면 한 200~300명 받으면 한 개 보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실적이 툭툭 떨어져 버려요. 예, 못 받아요. 그런데 제가 면장을 5번 대해서 그런지 아니면 공성한 한 42년 공시생활 해서 그런지 저 천장 그 다음에 평화민주당 민주평화당 780장 대단한 거죠. 저희 누님, 저희 동생 친인척 총동원해서 목표를 이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저보다 1000번, 1000번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출중한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역구에 계속 쭉 사셨고 인맥이 얼마나 없습니까?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을 지키는 지역 어르신들 아니십니까? 저보다 더 잘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99번의 문전 박대 끝에 한 건의 보험을 성공할까 말까 한다고 합니다. 하면 됩니다. 보험회사 직원들은 어떻게 보험회사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가정을 꾸려나가겠습니까? 입당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입당원서 받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손실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솔직히 저도 돈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만나야 하니까 만나면 차 한잔 해야 돼요. 만나면 밥 먹어야 돼요. 그건 기본이고 이거 써주면 얼마 줄 거냐고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했고 야, 너 이거 한 장 써주면 수당을 얼마 받냐? 내가 몇 장 써줄 테니까 술 한잔 사주라. 그러자. 다 외상으로 하고 속도 많이 상하고 열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면장했던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에 그 유지분들이 그래요. 면장님 꼭 이렇게 해야 살 정도로 어렵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고 사정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나오면 그때 써먹지. 지금 이 입당원서에 다 소진해버리면 알았어요.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이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당부드립니다. 지금 당의 상황이 좋지 않더라 하더라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악의 조건을 최상의 조건으로 만들어냅시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우리 지혜를 발휘합시다. 그래야 우리 모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특히 우리 황주홍 의원님 2020년 4월 10일 총선에서 분명히 당선시킬 겁니다. 공에서 한 표도 이기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우뚝 서울 그런 국회의원 만들어낼 그런 각오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어려운 것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본수를 당선시켰습니다. 민주당 일시에 선거 시작 전 5월 29일 날 실시한 여수 MBC 순천 KBS 여론조사 결과 19.8%, 20%가 뒤져 있었습니다. 그걸 뒤엎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례 구의원을 당선시켰습니다. 31% 득표로 해서 우리 당
비례 9년을 당선시켰습니다. 공업을 근거지로 하는 일선고구에서 기초원을 당선시켰습니다. 그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수 아시고 아무도 박수 쳐주세요. 민주평화당 각 지역별에서 공만큼 실적 렌트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걸 해낸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황교원이 뭐라지 합니까? 군수 1명, 도의원 2명, 기초의원 12명, 총 15명 중에서 기껏해야 3명 당선됐다고. 20%. 시험을 봤으면 20점밖에 못 맞았다고. 바락이라고. 저보고 군수 당선에 취해가지고 입당 원서는 안 받고, 최근 제가 입당 실적이 좀 부진하니까 입당 원서는 안 받고 민원 하치장을 하고 있다고 저를 질책을 합니다. 너무하십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한 10개월 되돌아보니 정말 바쁘고 숨가쁘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1월 한 달 내내 16개월면 의정보고에 했고 2월 초에 427명에서 6,500명 입당원서 받았고 또다시 2월달, 3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7,070명 민주평화당 입당원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달부터 6월달 선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수, 비례 군의원, 지역구 군의원 당선시켰고 4월달부터 그저께 화요일날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특수실로 제가 끌려가서 10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너무 벼슬하는 게 나가 미친놈입니다. 오늘은 정신없는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에 내노라하신 분들 모셔놓고 이런 발표를 할 수 있는 영광도 누리고 있습니다. 금년 다 돼갑니다. 지금 예산국회입니다. 예산 많이 확보해서 지역 구민들에게 돌려주십시오. 두서없이 정말로 중원부원한 것 같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은행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강원안보에 대해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신 강영수 의원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언 연수사상 최고의 명강사 아닙니까? 네? 직접 발로 몸으로 주신 그 생생한 체험이 여러분들께 아마 자극도 되고 또 뭔가 의욕도 불러일으키고 정말 우리 당으로 봐서는 정말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 같은 우리 강형수 우리 고흥 사무소장님께 화로와 함성으로 사무소에서는 즉각 장인이 할 수 있는 뭐예요? 최고 훈장을 선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보다 훨씬 더